아파치 로그4j Security Vulnerabilities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자바 기반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인 로그4j2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로그4j란 기업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 관리 목적의 로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We want to share some urgent warnings about a potential security issue on the internet that could affec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It involves a piece of code called Log4j used by companies you interact with like Amazon, Apple, Twitter, and even the popular video game Minecraft. 这个被称为 Log4j 的漏洞是用 Java 编程语言编写的，可帮助软件开发人员跟踪程序中的更改部分。一些世界上最大的科技公司，包括苹果、特斯拉等等，都使用这个软件来记录应用程序的信息。Кризис Log4j продолжается. Обновления в систем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спасают, а наоборот порождают новые уязвимости. Напомню,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уязвимость в одной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open-source программ библиотеки журналирования для языка Java Log4j. 脆弱性が見つかったのは、コンピューターのサーバーの操作履歴などの記録を残すために使われている Apache Log4j2 と呼ばれるソフトウェアです。情報処理推進機構 IPA によりますと、このソフトウェアは一般に公開され無償で利用できますが、世界中で広く使われているプログラミング言語 Java で開発されたシステムなどに組み込まれていて、脆弱性が悪用されるとコンピューターウイルスを送り込まれたり、外部に情報を引き出されたりするほか、最悪の場合、サーバーの管理者権限が奪われる恐れ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So this vulnerability has already been used, they believe, by suspected Chinese hackers. At its core, this is a software called Log4j that is being exploited. It's widely used by companies that we all know, IBM, Microsoft, Amazon Web Services. And what essentially it could do is allow hackers, and not just sophisticated hackers, but all kinds of hackers to get inside these systems, eventually to get inside your computers and your apps, to take control of them, to steal information, to install malware.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21회 방송입니다. 2021년 12월 IT 업계 역사상 역대 최고이자 최악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업계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아파치의 로그4j 보안 취약점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공론화되고 크게 떠들썩하게 된 지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키사,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요, 아파치 로그4j 보안 업데이트 권고 내용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22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 1월 3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거든요. 아직 1, 2주도 채 안 된 겁니다. 아직도 뭔가 취약점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그 발견 사항에 따라서 계속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버전 업데이트가 여러 보안 권고 사항에 추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죠. 물론 워낙 큰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로그4j 보안 취약점 관련된 내용을 다 찾아보시고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한 달가량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미 다른 매체, 여러 뉴스 기사, 블로그, 유튜브, 방송과 같은 컨텐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나서야 제가 이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서 다소 늦은 감도 좀 있는데요. 왜 뒷북을 치느냐? 일단 팟캐스트를 쉬고 있는 시점에 일이 난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얘기긴 하죠. 업계 종사자면서도, 게다가
로그4j는 제가 돈벌이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바 진영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늘상 그렇지만 이건 뭐 꼭 IT 업계만의 얘기는 아니지만요. 기술자라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이런 종류의 중대한 이슈가 어떤 기술상에서 발생했다면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물론 아예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그런 부분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이 저는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그 깊이가 얄팍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 치더라도 완전히 풍덩 빠져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꼭 기술 그 자체적인 이해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보안 취약점 사태는 이미 일어난 거니 이에 따라 어떤 여파가 있을지, 어떤 위기나 기회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로 다소 늦었지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치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공식적인 기사들을 비롯한 개인이나 특정 기업 및 그룹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컨텐츠의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쓸만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또 생각해볼 점들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조심스럽지만 감히 예상하건대 아마 저만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내용이 바쁘신 업계 관계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되는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로그4j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 먼저 그 이야기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그4j는 일단 자바 진영의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 쪽의 기술이기 때문에 꼭 자바가 아니더라도 코틀린이나 그루비, 스칼라와 같은 자바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언어군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도중에 여러가지 기록들을 저장해둬야 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로그인의 정보, 즉 로그인을 한 시간, IP, 지역,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종류나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정보와 같은 다양한 기록들, 혹은 어떤 동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에 대한 내역들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 외에 진행 간에 발생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상의 기록들, 또 정상적인 작동 간에 남겨야 하는 기록들, 오류 동작에 대한 기록들, 또 운영되는 서비스로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기록들 등 그 범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 동작의 전반에 걸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한 코드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프로그램 동작의 효율적인 면, 보안적인 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의 생성과 관리를 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입장에서 로그4j는요, 사실상 이런 기록을 위한, 즉 로그 관리를 위한 대체제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쓰임새를 가진 필수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그4j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서 블랙박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무이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늘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의 보안 취약점이, 그것도 아주 크리티컬한 수준의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그 영향력을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급력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바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만드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사실 혼자 만드는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프로젝트에 로그4j를 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그4j 외에 다른 툴을 사용해서 로그를 관리하는 경우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업하는 프로젝트라면 이건 아예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꼭 자바 자체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로 만드는 와중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끼리의 통신이나 동작에도 아주 일부라도 자바와 관련된 기술을 쓰고 있거나 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로그4j는 매우 광범위한 IT 업계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그4j는 로그 관리를 위해 마치 숨쉬기처럼 당연한 듯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 로그4j의 주요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전 세계 IT 업계가 들썩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그4j의 보안 취약점 얘기는 아마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께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불친절하게 내용이 전개되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알아둘만 하다 싶은 키워드를 몇 개 또 집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JNDI와 Lookup입니다. 두 번째, LDAP입니다. 세 번째, RCE입니다. 네 번째, Exploit, Zero Day Exploit입니다. 딱딱 하나씩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아마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들 모두 연결돼서 제가 떠들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JNDI부터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JNDI는 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의 약자이고요. 1990년대 말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거죠. 이 JNDI에서는 Lookup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Lookup이라는 단어의 뜻이 찾다, 무언가를 찾아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JNDI의 Lookup 기능을 사용하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 디렉토리와 이름값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나 자바의 오브젝트, 즉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위치와 이름을 찾아서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 실행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쉽게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의 배송 정보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배송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혹은 쇼핑몰 상에서 제공하는 배송 조회 버튼 같은 걸 눌러서 배송 정보를 알아오기 위한 기능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송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 택배사가 어딘지, 운송장 번호는 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주문한 물품의 배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데요. JNDI의 Lookup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과 규칙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자바 쪽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 JNDI의 Lookup 기능을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제일 먼저 써보게 되죠. 이 위치에 데이터 소스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내서 접속합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놀아보시죠 라는 식인 거예요. JDBC를 바로 쓰기도 하고요. 스프링 같은 데서 빈 등록해서 써도 되고 JNDI Lookup 태그를 써도 되고 톰캣 설정으로 쓰고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JNDI 룩업 기능을 직접 사용하는 건요, 굳이 아까 예를 연결해보자면 내가 주문한 물건의 배송 상황을 알기 위해서 물건을 배송해줄 해당 택배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운송장 번호를 넣고 배송 상황을 조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 배송 조회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구매한 쇼핑몰에서 배송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쇼핑몰 사이트가 알아서 내가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줄 택배사 쪽에 운송장 번호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와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뭐가 입고됐니, 출하됐니, 집하됐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11번가에서 우리가 주문을 했고 택배는 CJ 대한통운에서 한다고 쳐도 11번가 사이트 안에서 우리가 배송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1번가랑 CJ 대한통운이 그 배송 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기로 협의가 돼 있으니까요.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버에서도 배송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결국은 그 택배 상황을 알려줄 택배 회사와 네이버가 연결돼 있고 배송 상황을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껴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기 위한 JNDI 룩업 기능은 다양한 프로토콜, 통신 방식으로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SPI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SPI는 서비스 프로바이드 인터페이스의 약자이고요. 코르바도 있고요. 또 매우 유명한 RMI, DNS, NI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DAP도 쓸 수 있습니다. 11번가도 CJ 대한통운 배송 조회가 되는 거고요. 지마켓도 CJ 대한통운 배송 조회가 되고요. 쿠팡도, 네이버도 CJ 대한통운 배송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의 배송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쇼핑몰이나 서비스는 무척 많겠죠.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LDA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JNDI의 룩업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배송 조회로 예를 들어드려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요. 멀티 충전 케이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회사나 종류가 다르면 충전 단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충전 케이블을 쓰는 게 불편하니까 보면 충전기에 꽂는 부분은 USB로 돼 있는데 핸드폰에 꽂는 쪽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 멀티 충전 케이블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케이블은 라이트닝 방식, 타입 C, 마이크로 5핀 이런 세 가지 갈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충전기에 꽂는 부분은 하나지만 세 갈래로 뻗어 나오니 종류가 다른 핸드폰들도 충전이 되는 거죠. JNDI 룩업 쪽은 충전기에 꽂는 USB 단자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JNDI에서 제공하는 LDAP나 RMI, DNS 같은 SPI들, 서비스 프로바이드 인터페이스는 멀티 충전 케이블의 그 세 갈래로 나오는 각각의 충전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핸드폰에 충전을 하거나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는 게 똑같지만 핸드폰에 꽂는 단자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즉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과 유사한 거죠. JNDI가 기본적으로 이름과 디렉토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쪽에 가깝고요. LDAP나 다른 여러가지 방식들은 이름과 디렉토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자신만의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LDAP는요,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의 약자이고요. 한글로는 경량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업계분들은 보통 LDAP 발음이 귀찮아서 LDAP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LDAP에 DAP라는 용어가 먼저 나왔고요. 이걸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LDAP라서요. LDAP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DAP는 네트워크, 분산 디렉토리 서비스 상에서 조직이나 개인정보 사용자 시스템 혹은 파일이나 디바이스, 앱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디렉토리 서비스, 그러니까 검색을 위한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기업에서는 이런 LDAP를 통해서 회사에 소속된 각 조직 및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인증과 인가 서비스에도 함께 활용합니다. 회사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용어가 자꾸 나열되기만 해서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JNDI 룩업과 LDAP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찾아서 그 속성을 읽어오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오브젝트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 혹은 주소를 LDAP URL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넷 주소, 인터넷 URL처럼 뭔가 어딘가를 지칭할 수 있는 이름 체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JNDI 룩업과 LDAP를 함께 버무려서 사용하면 사용성이 매우 유연해서 원격 어디에 있는 프로그램이든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에게 굉장히 많은 구현상의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LDAP URL 주소를 잘 써먹을 수 있다면 서버 쪽에서 실행될 어떤 사용을 의도한 오브젝트를 로딩해와서 사용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그냥 JNDI와 LDAP를 사용해서 데이터나 오브젝트를 유연하게 읽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쓴 것뿐인데 그 안에 악의적인 의도로 뭔가를 시킬 수 있다는 취약점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로그4j한테 JNDI와 LDAP를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록해줘, 로그를 남겨줘 라고 했는데 그 기록하기 위해 읽었던 내용이 어딘가에 있는 LDAP 서버에 접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실행까지 돼버릴 수 있는데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나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용이 어려운데요. 이 로그4j와 JNDI 룩업 그리고 LDAP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해한 방식을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 온 나라의 역사와 온갖 지식을 무료로 기록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LJ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은 LJ에게 여러 가지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고 LJ는 늘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고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부탁하는 개수나 내용이 많다 보니 앤디라는 비서가 기록해달라는 부탁을 대신 받아서 LJ에게 전달해줬어요. 그리고 기록가 LJ가 유명해지자 다른 언어와 체계를 가진 옆 나라에서조차 기록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에서의 기록에 대한 부탁을 기록가 LJ에게 편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다프라는 녀석이 비서 앤디에게 기록할 대상의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 기록할 내용이 적힌 물건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비서 앤디는 기록할 내용을 다시 기록가 LJ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렇게 비서 앤디 그리고 옆나라의 다프가 함께 협력해서 기록가 LJ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궁전 지하 1층에 있는 세 번째 도서관에 12번째 책의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오늘은 동쪽 숲속 마을에 있는 신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오늘은 마을 입구 상점 거리의 주점에서 오가는 대화를 기록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앤디와 다프가 협력해서 알려주고 기록가 LJ가 거기에 가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기록하려면 그 내용이 책에 있든 비석에 있든 상관없이 한번 읽어야 합니다. 혹은 음성으로 들은 내용이라고 해도 되뇌이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읽거나 들은 게 있어야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르세라고 하는 어떤 나쁜 사람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기록을 해달라고 또 기록가 LJ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프가 살고 있는 옆나라 입구 마을 서쪽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 석판에 있는 내용을 기록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의 착한 기록쟁이 LJ는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록을 부탁받았던 방식과 똑같이 부탁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옆나라 입구 마을의 서쪽 동굴로 갑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석판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기록을 시작합니다. 석판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요. 석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황혼보다 어두운 자여,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붉은 자여,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힌 위대한 그대의 이름을 걸고 나 여기에 어둠에 맹세하노니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해 위대한 파멸의 힘을 보여줄 것을. 드래곤 슬레이브 라고 읽으면서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화염구들이 쏟아져 내려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록하기 위해 읽었던 내용은 사실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나쁜 마법 주문이었던 거예요. 자, 다소 어거지스럽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해하기 편하겠다 싶은 예를 들어서 억지로 붙여봤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log4j 그리고 JNDI lookup, LDAP를 이용한 보안 취약점은 이런 방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록을 할 뿐인 log4j 그리고 이 기록의 대상을 간편하게 찾아서 알려주기 위한 JNDI lookup 그리고 LDAP를 통해서 기록을 할 대상을 읽으려고 한 순간, 읽는 순간 재앙급의 마법 주문, 즉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log4j는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도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log4j 보안 취약점은 RCE,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의 약자이고요. 직역하면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서버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이 log4j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MS, 아마존, 애플, 테슬라, 트위터,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의 서비스에 이 보안 취약점을 테스트해서 뚫리는지 실행해 보이는 케이스가 나오고 거의 다 뚫립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다 업데이트와 패치를 해서 안 되지만 어딘가 숨어있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파악하기도 무척 힘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log4j 보안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단어는 exploit,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입니다.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는요, 속담으로 엄청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즉 악용하다, 착취하다, 이용하다,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익스플로잇은 결국 이런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로데이가 붙었잖아요. 제로데이 익스플로잇. 그러면 이건 이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할 시간이 제로데이라는 겁니다. 제로예요. 이미 공격 다 받았고 다 털렸고 아무도 모르는 새에 이미 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무언가가 일어났을 텐데 그래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 이제서라도 고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취약점이나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자가 업데이트, 패치를 만들어서 취약점을 해결하기 전에 이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공격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개발자가 취약점을 수정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미 공격 다 당했다는 뜻이에요. 공격자가 먼저 발견한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방식의 위험성은 아파치 재단의 CVSS,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공통 취약성 점수라고 합니다. 이 점수가 최고 등급인 10점이라고 했었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더 나왔고요. 대부분 꽤 심각한 수준의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CVE-2021로 시작하는 번호들로 명칭이 매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파치 log4j 보안 취약점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니까 다 망한 거냐?
이미 다 털린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기는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지만 보안 취약점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지만 네트워크나 인터넷 연결 같은 여러 가지 원격지 보안 정책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피해 사례도 좀 나오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부 다 뚫렸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100%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건 아니지만 대단히 심각한 취약점은 맞으니까 되도록 빨리 업데이트와 패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시지 않았나요? 제 주변만 해도 로그4j 보안 취약점 발표되고 업데이트 이야기 나오는 주 내내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던 분들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피해갔지만요. 자, 그래서 로그4j 보안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JNDI, Lookup, LDAP, RCE, Zero Day Exploit 등의 내용과 제가 이해한 로그4j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틀렸거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더 잘 아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자,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무척 딱딱한 내용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 잠깐 숨 좀 돌리고요. 이 로그4j 보안 취약점 사태가 일어난 이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